자, 실전 테스트 문제 볼게요. 1번 봅니다. 지금 실전 테스트 문제를 보는 목적은요. 여러분이 앞서서 문제집을 처음부터 풀었잖아요. 처음부터 보니까 뒤에 걸 까마득히 까먹고 있습니다. 문제 하시겠어요? 이 문제는요.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떠올리고 금융 떠올리고 개발 떠올리고 다 떠올리면요. 순발력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요. 자꾸 많이 끄집어내고요. 자꾸 떠올려봐야 됩니다. 아주 도움될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열거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지문 7개죠. 내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번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게 된다. 처음부터 막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 기억번 포인트가요. 경제지대예요. 얘를 정확히 하시면요. 이거 다 풀리거든요. 지금부터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경제지대 최근 실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말로 이꼴 파레토 지대가 돼요. 경제지대, 파레토 지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개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얘가 시장 원리가 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전체 네모 중에서 위에 게 경제지대가 돼요. 영어로 이코노믹 렌트가 되고 줄여서 렌트라고 부를게요. 아래쪽이 전용 수입입니다. 자, 그림이 쉽잖아요. 자, 그림 보게 되면 결국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빚금친 부분, 얘가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따라서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입니다. 여기서 전용 수입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전용 수입을요, 똑같은 말로 이꼴 이전 수입이 돼요. 똑같은 말로 이꼴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이에요. 전용 수입, 이전 수입,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시면서요. 이 두 가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요.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면 한 달 페이 받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받는 페이가 그냥 150만 잡을게요. 자,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 들어와요. 학교는 반응이 좋고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쪽으로 온다면 봉급을 200만 원 주겠대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당연히 옮기죠. 그죠? 예. 그러면 더 준다는데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요. 제가 딴 데로 옮기지 않으려면 남들 주는 만큼은 줘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얼마를 줘야 되겠지? 남들 주는 만큼 200원 줘야 됩니다. 그럼 저는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긴다. 얘가 바로 제 경우에 전용 수입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전용하지 않도록 최소한 200을 줘야지 안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요. 바로 전용 수입은 200만 원 잡을게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 대표님이 이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상당해요. 그래서 학교는 저의 경우는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기도가 컸으니까 200 아니야. 내가 300을 줄게.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입이 째져야 아시겠어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200 줘도 안 오겠는데 300을 주겠대요. 엄청나잖아요.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100만 원 더 주죠. 얘가 바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고, 저한테는 바로 빚금 징계됩니다. 얼마 초과 부분 얼마? 100만 원 더 주잖아요. 300을 주니까. 네. 저한테 전용 수입은 200인데요. 300 주니까 100을 더 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잉여분은요, 이만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얘가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다시. 이제 아시겠죠?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게 경제지대, 즉 이것을 잉여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 공급곡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파랗게. 결기가 완만하죠.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죠. 그러면 경제지대가 원래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원래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다시 공급이 가파라집니다. 가파라지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지면 경제지대가 원래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따라서 공급의 기울기에 따라서 경제지대나 전용수입은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또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대개 사람의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있죠. 자식, 농사지 있죠. 그러면 애들 교육시켰는데 여러분들은요, 비탄력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탄력적으로 키우겠다. 하나만 선택해봐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도 많고 비탄력은 조금 계시네요. 자, 이게 뭐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흔하다, 귀하다? 귀하죠. 공급이 귀해요. 얘가 뭐지? 서울대학교. 얼마나 귀합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얘가 탄력적이면요, 공급이 흔하잖아. 어디지? 전문대학교. 전문대학교는요, 수능만 치면 들어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 농사를 비탄력적으로 키우겠다, 탄력적으로 키우겠다? 들으셨죠, 그죠?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인생은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요. 자, 우리 인생에서는 비탄력적이면 주로 뭘 가르치느냐? 사자 딸린 자격증입니다. 의사, 변리사, 판사, 공인회계사, 얼마나 귀한 공인중개사요?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자, 얘는요, 공급이 귀해요. 중개사 봐요. 작년에 2만 몇천명 뽑았잖아.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개사는요, 사는 산데 빨간 사자로 파란 사자예요. 얼마나 많이 뽑습니까? 분명합니다. 맞아요. 중개사는 매우 탈락된다. 많이 뽑아요. 그럼 다시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많이 뽑으니까, 자, 돈 된다,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자는요, 자기가 귀하기 때문에 돈 된다, 안 된다? 돈 된다, 연봉 세대 말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지금 많이 뽑아요. 일단 자격증만 놓고 본다면 돈이 안 된다, 잉여가 적대 말입니다. 그러나 자, 목적은 뭐죠? 일단 자격증은 따고요. 땄어요. 자격증만 따지면 잉여가 적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합격했다면요, 여러분 자격증을 실무 활동에서 실무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했다. 바른 사자예요. 그러면 실무 활동을 아주 비탄력하게 시켜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했는데 특히 중개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중개사는요, 상가 전문가, 토지 전문가, 경매 전문가가 되어버리면요, 이 사람은요, 1년에 수십억을 벌어요.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실무를 특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능사가 아니고 학교 가면요 실무를 이만큼 이렇게 전문화시키고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희망은 많대요. 실무만 잘하시면요 큰 돈 벌어요. 다시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자 올해 연봉 킹카 1등이 누굽니까? 연봉요. 이대호 아시죠? 이대호. 이대호 선수가 연봉 원래 검색했더니요 얼마? 25억입니다. 이게 전부 다 몇 억? 25억요 연봉. 연봉이 큰 이유가 뭡니까? 야구를 이만큼 잘하니까요. 얼마나 야구를 특별히 잘합니까? 만약 이대호 선수가 연봉 25억 받는데 딴 데로 직장 옮기자. 야구 안 하고요. 이대호 선수가 어느 무역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한다면요. 무역회사 과장이면 연봉 얼마 될까요? 대충 불러줘요. 예, 8천만 원 좋아요.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 옮기면서 과장 근무하면요. 연봉 8천 받더라. 8천. 얘가 뭔가 이대호 선수의 전용 수입입니다. 딴 데 옮기면 이대호도 별 볼로 없대 말입니다. 8천밖에 못 벌어요. 그러나 야구를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이걸 초과하는 게 몇 억이다? 24억 2천만이잖아요. 이게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생기는 잉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대호의 이 경기시대 잉여분은요. 야구 잘하니까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렇게 잉여가 경제지대가 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무슨 모양? 부정성. 공급이 뭐? 수직.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이 네모 전체가 경제지대가 돼요. 전용 수입이 돼요. 전부가 경제지대, 전부가 잉여분입니다. 토지는요, 부정성 때문에 전용 수입은 제로입니다. 토지는요,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직이니까 토지는요,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되고요. 100% 모두가 땅은 빌려주니까 전부 다 공짜 잉여, 전부 다 생기는 이득입니다. 모두가 경제지대가 돼요. 결론. 항상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 다 풀 거예요. 기억번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제 문제가 보이잖아요. 틀렸습니다. 니은번요. 수요가 비탄력적에서 얘는 뭐냐면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비상탄에 들어보셨죠? 비상탄해일 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비상탄해, 비탄력이면 가격 올려 내려 상승 올려, 탄해 탄력이면 올려 내려 내려 이럴 때 총 수입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니은번이에요. 따라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 비상 나왔죠. 그럼 총 수입 증가 맞죠? 그럼 사업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O입니다. 디귿번. 장기와 단기를 묻습니다. 자, 장기이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따라서 장기 공급은 단기 공급보다 탄력적이다. 결국에 완만하다 맞잖아요. 그 근거, 이유는요.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죠. 생산 가능성에서 살 수가 있다. 맞습니다. O입니다. 리얼번요. 부동산의 공법상 규제가 심할수록, 규제가 많을수록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면 공급 기울기는 가파르다. 맞죠? O입니다. 미음번요. 가격 수준이 낮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가격 수준이 낮다는 게 사치품을 말해요? 필수품을 말해요? 필수품. 필수품은 탄력, 비탄력? 사치품이 탄력적. 필수품은 뭐? 비탄력적. 따라서 가격 수준이 낮을수록 필수품 성격이니까 뭐?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작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비읍번과 시읍번 묶어주고요. 비읍번과 시읍번은요.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입니다. 탄력성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세금은 작게 내고 탄력성이 작으면 세금은 많이 낸다. 항상 탄력성과 주식성은 비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B여번과 C여번입니다. B여번요. 임대용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탄력, 비탄력적이죠. 규제하는 만큼 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맞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면 수요자가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심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임차인,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내죠. 임차인이 세금 많이 내면요. 임차자에게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맞습니다. O입니다. C여번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탄력성이 0이죠. 누가 세금 전부 다 내죠? 공급이 탄력성이 0이 되면 누가 전부 내지? 공급자가 전부 내잖아요. 공급자가 전부 내면 수요자는 하나도 안 내죠. 하나도 안 내면요. 정가는 전혀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항상 완전자가 보게 되면 어느 한쪽이 전부 내면요. 다른 쪽은 하나도 안 내요. 그러면 세금의 정가는 전혀 없다. 하나도 안 낸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틀린 건 몇 개예요? 한 개죠. 정답 1번요. 1번 문제 통해서 탄력성을 다 끄집어냈어요. 다음에 3번 봅니다. 다음은 지대론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다? 자, 1번 고전압파, 2번 신고전압파, 1번, 2번 묶어주고요. 그럼 1번 암기했죠. 고전압파 어떻게 암기했어요? 고3, 2조, 2인 기억나시죠? 고3, 2조, 2인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전압파는 3분법, 지대를 2인 잉여로 본다. 이렇게 암기했는 것이 1번 지문입니다. 자, 고전압파는 토지, 자본, 노동 3분법 맞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대를 이잉, 잉여,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반대가 2번이죠. 신고전압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4번 묶어줘요. 3번, 4번 경제지대 하는 순간 이제 얘가 탁 떠올라야 되지. 설명 다 들었습니다. 경제지대. 따라서 경제지대란 두 번째 절 최소 공급자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OX. 맞잖아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공급자 최소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돼요. 4번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맞죠. 토지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전용 수입은 0이 된다. 토지는 그 특성이 바로 부정성.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전용 수입은 0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돼요. 지금 4번 지문은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보기 힘들어요. 이런 출처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니까 그동안에 학개론 관련 온갖 출전들이 서는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그분들이 쓰신 문제집이었어요. 이런 생소한 문제는 전부 다 출전이 사고에서 만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아주 귀한 자리, 이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을 넓히는 거예요. 다음에 5번요. 지대와 지가는 서로 비례하며 지가를 이조로 나누면 지대가 된다. 이건 뭐냐면요. 자, 지대와 지가와의 관계를 묻는데요. 그러면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게 되면 지가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지대와 지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지가는 높아진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 줄, 지대와 지가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다시,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지가가 돼요. 뒤에 문장 보세요. 지가를 이자율로 나누면 지대가 된다. 단어가 바뀌었지. 틀렸습니다.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면 지가가 돼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그래서 문제가 1번, 2번, 3번 다 상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떠나서요. 이것도 알겠다 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을 넓혀야 됩니다. 깊이 봐야 됩니다. 4번요.
이 문제는 푸셨을 거예요. 계산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묻네요. 순영업 소득 구하고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각각 얼마인가. 자, 흐름은 아시겠죠? 먼저 가능조소득에서요.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면 유효조소득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에 공제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공제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래서 본 문제는요. 순영업 소득은 얼마가 되고 세후가 얼마가 되나 얘만 각각 구하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봅니다. 첫 번째, 단위당 임대료가 50만 원, 임대 단위수가 40실이에요. 곱해주면 되겠네요. 50만 원 곱하기 40실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이죠. 내려가서요. 공실이 가능이 5%잖아요. 5%면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 빼고요. 내려가서 기타 수입이 300이죠. 300 더하면 되겠네. 유효가 얼마 나와요? 2200이죠. 이어서 영업경비가 유효조소득의 40%죠. 40%니까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880입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얼마가 나와요? 1320이잖아요.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똑같으면 뭡니까 얘가?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 얘가 직접 안 나왔잖아요. 원리금 어떻게 구하느냐?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대출금 다른 말로 융자금입니다.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하게 되면 원리금이 나와요. 그러면 아래 보니까 융자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저당 상수가 0.1018이죠. 융자가 5천만 원이고요. 저당 상수가 0.1018입니다. 곱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509만 원이죠. 따라서 원리금이 509만 원 나왔습니다. 세전이 811만 원. 마지막으로 소득세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빼주니까 세후 현금 수지는 711만 원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요. 3번. 문제 5번 볼게요. 자, 매년 지켜봤지만 실전 테스트 이 문제만 잘 소화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무조건 건집니다. 아주 효과는 커야 아시겠어요. 그중에 강력히 예상되는 것도 지금 다 중요한 거예요. 탄력성도 중요했고요. 지금 4번 문제 계산 문제도 원래 아주 확률이 높아요. 5번요. 부동산 금융을 설명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금융에서 변동예제를 적용하는 용자는 차입자를 인플레이로부터 보호한다. OX. 틀렸죠. 누구를 보호하죠? 대출자. 차입자 틀렸죠. 대출자를 인플레이로부터 보호합니다. 틀렸고. 2번요. 점정상환 대출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다. 맞죠? 점정상환 대출은 원리금 변동상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초기에는요. 자금 회수가 빨라요? 느려요? 늦다. 맞죠? 자금이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느리다. 정답 2번. 옳은 질문 2번입니다. 3번요. 저당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유동성은 증가시킨다고 했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유동성은 증가됩니다. 틀렸고. 4번요. 부동산의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것은 주택 저당증권 MBS가 아니지. 대표적인 지분 증권은 MBS가 아니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죠. 따라서 대표적인 지분 증권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말이요. 틀렸고요. 5번요.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토지 금융이 금융의 주를 이룬다. 아니죠. 금융의 주가 되는 것은 주택 금융이죠. 토지 금융 틀렸고 주택 금융이 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에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요? 틀린 것 못 씁니다. 역시 지문 7개 나와요. 1번요.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보다 뒤지는 시간 차이는 진폭 기간이다. OX. 자, 뒤지는 시간 차이는 진폭 기간이 아니고 무슨 기간? 타성 기간. 타성 기간이죠. 타성 기간이라고 합니다. 틀렸죠? X. 니은번요. 기출문장이네요. 부동산 경기는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 정점에서 저점까지가 후퇴를 말해요. 회복을 말해요. 후퇴죠. 후퇴는 길다, 짧다? 짧다. 맞습니다. 저점에서 정점까지는요. 회복이죠. 회복은 길다, 짧다? 길다. 장기간 걸친다? 맞습니다. O입니다. D급번요. 주거용 건축 경기는 공업용 경기보다 대체로 일치합니까? 역순환적입니까? 역순환적이죠. 반대 맞죠? O입니다. 리얼번요. 하향 시장은 중개활동 묻죠. 얘는 암기되었죠. 뭐 상도 하수. 예. 상도 하수가 돼요. 따라서 상향 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향 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하수가 돼요. 따라서 하향 시장은 하수, 중개업자는 매수인 중시와 하수 맞습니다. O입니다. 미연번요. 하향 시장은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상한선이죠. 하한선 틀렸습니다. 상한선이다. X. B번요. 상향 시장은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활발히 거래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향 시장은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은 타격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C번요. 부동산의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이 훨씬 더 강하다. OX. 맞죠? 상업용 공이 거미줄이 많다고 했죠. 따라서 O입니다. 자, 틀린 것은요. 기역번 틀렸고 미연번 틀렸죠. 정답 2개. 정답 2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수식 공식을 일가했다. 틀린 공식 못 씁니다. 틀린 공식.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들으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보게 되면 공식은 거기가 암기가 됐을 거예요. 1번 부채 감당률 어떻게 암기했다? 선두부 맞죠? 채무 불이익률 어떻게 암기했다? 영보유. 영보유 맞습니다. 3번요. 부채 감당법 환원율 어떻게 암기했다? 부저저. 맞습니까? 맞죠? 부저저인데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비율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는 역수를 묻잖아요. 저당 상수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나누기 역수 맞습니다. O입니다. 4번요. 원료지수는요. 자, 아래위가 바뀌었죠. 부산의 유명한 국제시장. 그래서 국 나누기 제조. 국지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 아래위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5번요. 입지에서는요. 분자 분모. 분모가 전국이다. 지역이다. 전국 맞죠? 분자는 지역이잖아요. 맞는 공식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8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입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요. T년의 입주론에서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승비 뺀 것. 이거 암기했죠. 어떻게? 아짐의 생수 뺀 것 맞죠? 생산비 수승비 뺀 것 맞습니다. 따라서 생산비 절약이 지대를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OX. 앞에 건 잘 맞다가 뒤에서 O 하면 어떡합니까? 지대는요. 생산비 절약분이다. 수송비 절약분이다. 수송비 절약분. 예. 따라서 생산비 틀렸습니다.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대요. 기출문장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X. 2번요. 허퍼의 확률 모형은 거시 분석이다. 바로 틀렸죠. 미시 분석이죠. 그래서 허퍼의 확률 모형은 소비자 행동을 하나하나 중시하니까 미시 분석이죠. 바로 틀렸습니다. 3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요.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요거는 언제나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네요. 요구치는 작아야 됩니다. X. 4번요. 공간 분배 원리에서
수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을수록 집심 입지가 유리하다. OX. 대답에 적어서 확인합니다. 자, 얘도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쉽게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집요.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봅니다. 자, 문제집 105페이지 폈습니까? 자, 105페이지 보게 되면 요약 내용이 있죠. 목차 2번 보니까 점포의 종류와 입지 있죠. 바로 1번 입지 유형별 점포가 있고 바로 2번 내려면 공간 교배 원리.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묶어주고요. 요거 암기 쉽게 들었잖아요. 1번 시장이 좁고 지읒 동그라미. 소유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지읒 동그라미. 그러면 집심 입지다. 지읒 동그라미.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GGG 암기했잖아요. 요 문장이 바로 프린트 4번 지문입니다. 다시 보세요. 4번요. 공간 규모로 인해서 교통비 탄력이 작을수록 집심 입지. GGG 맞지? O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중량 감소 산업은 시장 정입지 아니죠. 중량 감소 산업은 보정시 국감은 기억나시죠? 국감원 하게 되면 감소 산업은 원 원료 입지가 돼요.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지금 8문제 풀었지만은요, 이 포인트를 엄청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얻은 게 많은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여러분들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항상 모든 과목 가장 중요한 게 예습입니다. 예습 잘 하시고요. 항상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면요. 결과 정말 좋아질 거예요. 예. 예습 꼭 부탁드리면서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